안녕하세요, 리몬입니다. 자, 1983년에 닌텐도에서 패미컴이 출시가 된 이후에 그 인기에 이르러서 여러가지 호환기들이 출시가 되었는데요. 호환기들 중에서 정말 눈에 딱 띄는 그런 호환기가 있습니다. 바로 이 게임엑스라는 휴대용 패미컴이 되겠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 게임엑스를 한번 정비도 해보고 개조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게임엑스의 외관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드리자면 세가에서 발매된 게임기어와 어떻게 보면 유사한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크기 자체도 이렇게 보면 비슷한 크기죠. 한마디로 이제 작지 않은 그런 휴대용 게임기가 되겠습니다. 자, 사진상으로 잘 알 수가 없었지만 실제로 도착을 해서 비교를 해보면 정말 큰 크기란 걸 알 수가 있었는데요. 크기라면 절대 뒤지지 않는 크기, 아주 큰 크기의 이 PC 엔진 GT와 비교를 해봤을 때도 조금 더 큰 크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매우 큰 크기죠. 게임엑스의 가장 큰 특징은 백라이트를 채용한 4인치 대형 액정이라는 점인데요. 게임기어 같은 경우에 3.2인치 그리고 PC 엔진 GT 같은 경우는 2.6인치의 작은 액정을 사용했던 것과 비교를 했을 때 정말 큰 크기의 액정을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버튼의 경우 십자키는 메가드라이브와 조금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고 우측에는 4개의 버튼과 그리고 셀렉트 스타트 버튼이 있습니다. 상단 부분은 이렇게 터보 버튼이 되겠는데요. 슈팅 게임과 같이 연사가 필요한 게임에는 정말 편리하게 사용될 수 있는 버튼이 되겠습니다. 자, 화면 하단 쪽에는 LCD를 끄고 켤 수 있는 버튼과 리셋 버튼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 부분에는 밝기 조절 부분, 이어폰 단자, 그리고 볼륨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노브가 있습니다. 좌측과 우측에는 컨트롤러를 삽입할 수 있는 D서브 9핀 단자가 있게 되는데요. 메가드라이브의 단자의 핀 배열이 아니라 아타리 스틱의 핀 배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좌측 부분에는 전원 단자가 있고 그리고 아답터 단자, 이렇게 메인이 되는 카트리지 삽입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단에 존재를 하게 되는데요. 꼽았을 때 위쪽으로 조금 올라오는 형식의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오른쪽 부분에는 AV 출력이라고 되어 있고 모습 자체를 보게 되면 메가드라이브 2가요. 이렇게 단자를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배터리 커버를 열어보게 되면 6개의 AA 건전지가 되겠죠. 상단 부분에 AV 아웃과 별개로 AV 인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영상을 입력을 받는 것도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게임엑스 같은 경우는 1989년도에 제작이 되었고 대만에 있는 레전드 테크놀로지라는 회사에서 닌텐도의 라이센스 허락 없이 무법지대에 그런 시절에 만들어진 게임기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디자인은 게임기어와 유사한 만큼 잡았을 때 조작감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였습니다. 버튼을 누르는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쫀득쫀득한 느낌이죠. 자, 버튼을 눌렀다는 느낌도 제대로 잘 살린 것 같고요. 케이스 자체도 반투명 디자인에 아주 깔끔한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다. 세가 세턴에서 스켈레톤 디자인이 있는데 그것과 같이 아주 깔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용되는 아답터는 9V를 사용하게 되는데 사용되는 이제 극성이 표시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자, 살펴봤을 때 안쪽에 있는 내부 쪽이죠. 이 내부가 마이너스, 외곽이 플러스가 되면서 일반적인 패미컴과 동일한 아답터를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조를 하기 전에 순정 상태에서 화면이 어떤지 확인해 볼까 하는데요. 카세트를 상단에서 이렇게 꽂게 되면 이런 식으로 윗부분으로 많이 튀어나오게 되는데 과거에 출시가 되었을 때 미국 같은 경우에는 NES 팩은 상당히 큰 크기를 자랑하고 있는데 어댑터를 사용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상단 부분으로 너무 많이 튀어나와 있는 부분 때문에 접속 불량이 일어나는 그런 경우도 발생했다고 합니다. 자, 이제 전원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이 구동이 되었고요. 제가 구입한 이 중고 기기 자체가 화면이 조금 버닝 증상이 있어서 이렇게 자국이 남아 있게 되는데요. 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개조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좌측 하단에 있는 이 LCD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화면이 꺼졌다가 켜지게 되는데요. 휴대용으로 플레이 하실 때는 꼭 이 버튼을 누르신 뒤에 게임을 플레이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테스트를 마무리했고 개조를 해볼까 합니다. 테스트할 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화면이 그렇게 상태가 좋은 편은 아니고요. 버닝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기 힘든 상태이긴 합니다. 1989년도에는 정말 좋은 액정이었을지 모르겠지만 현재는 이 액정을 봤을 때에는 아무래도 눈이 썩어 들어갈 것 같은 이런 저품질의 액정을 사용한 것보다 최신형 품질의 액정을 사용한 것이 조금 더 게임 플레이하는 편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되겠고요. 일단 AV 아웃이 있기 때문에 액정 개조 자체는 컴포지트로 개조를 하면 문제없이 진행이 될 것 같지만 AV 출력 단자를 보게 되면 컴포지트 출력 하나만 하기에는 너무 핀수가 많아 보이는데요. 자, 이렇게 됐을 때 레트로 게이머 분들이라면 뭔가 스쳐가는 생각이 딱 있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순정 패미컴에서 지원을 하지 않는
RGB를 지원하게 된다면 순정 패미컴보다 더욱더 뛰어난 화질의 이런 호환기가 되게 되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도 살짝 기대감을 가진 상태에서 구입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부분들은 본체를 일단 열어서 어떤 출력을 지원하는지 확인해 본 뒤에 개조를 한번 정해 보도록 할까 합니다.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분해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해가 된 게임 X가 되겠고, 호환기라서 제가 내부가 좀 엉망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좀 깔끔한 외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구조 자체를 보게 되면 본체 이렇게 내부 쪽에는 이렇게 각종 기판들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 상당 부분 이 부분은 LCD 쪽일 것 같고요. 상당히 두꺼운 이렇게 전선 케이블이 있는데 백라이트 쪽으로 많은 전력이 소모되기 때문에 이렇게 설치가 된 것 같습니다. 우측 부분에는 전원을 만들어준 레귤레이터라든지 이렇게 있는데 동작 자체는 아무래도 9V가 아니라 5V로 동작하기 위해서 이렇게 레귤레이터를 사용을 해서 전력을 다운시켜 줄 것 같습니다. LCD 보드 쪽으로 들어가는 케이블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이쪽 부분에 간단하게 RGB라든지 싱크 신호가 있다라면은 그 부분을 그대로 사용하면 될 것 같지만 그런 것 같지는 않고 그러기엔 케이블 수가 좀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쪽 케이블들을 그대로 사용하는 건 좀 무리일 것 같고 영상 출력이 되는 부분도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이제 마크를 지워져 온 상태라서 어떤 칩을 사용했는지 보이지는 않고 있는데 아무래도 엔코더 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분해가 된 게임X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우선 LCD를 보게 되면 LCD 자체는 그렇게 큰 건 아닌데 이 백라이트의 우람한 모습을 보십시오. 상당히 이제 큰 크기의 백라이트가 존재가 되어 있고 이 백라이트의 전원을 감당을 하기 위해서 별도의 전원부가 이렇게 있게 되겠고요. 퓨즈도 들어가 있네요. 혹시나 이제 백라이트 쪽에서 전원 문제가 생겼을 때를 대비를 해서 이렇게 퓨즈도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컨트롤러는 전면은 아주 심플하게 되어 있고요. 후면에는 컨트롤러용 이렇게 칩이 하나 달려 있고 사용된 칩은 UM6582가 되겠습니다. 터보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본체를 보게 되면 일단 호환기기로 사용된 것은 이제 원칩이 되겠고요. UM6561을 사용하게 되었는데 별도의 다른 구성들은 없어 보이고 후면에도 아주 심플하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게임엑스 처음 들어오면 살짝 무겁다는 느낌이 드실 텐데요. 바로 이 LCD 때문인데 이 전원 부분이라든지 LCD가 제거된다면 무게가 일단 상당히 줄어들 것이고요. 백라이트에 사용된 전원이 아무래도 조금 더 높은 전원을 사용하기 때문에 전력 소모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이익을 볼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부분은 이렇게 AV 출력이 되겠는데 기대했던 것과는 좀 다르게 이 많은 핀들을 놀고 있는 상황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컴포지트 연결 하나를 위해서 이런 단자를 사용했다는 건데 살짝 이렇게 기대에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외부 출력 단자에서는 RGB 출력을 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요. 그렇다면 바로 컴포지트로 들어가느냐? 그런 건 아니고 조금 더 조사를 해볼까 합니다. PC 엔진 GT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액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RGB 출력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 보드를 조금 더 상세하게 들여다보면 출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패턴 같은 경우도 한번 어떤지 분석을 해봤습니다. 패턴을 좀 들여다봤는데요. 제일 우측 부분은 아무래도 이 전원 쪽이 될 것 같고 좌측 부분은 그라운드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두 개의 신호를 분리를 했으면 하나, 둘, 셋, 네 개의 신호가 남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경우에는 RGB 신호 그리고 클럭이라든지 싱크 신호가 될 것 같습니다. RGB 신호 같은 경우는 똑같은 패턴이 되겠죠. 왜냐하면 이제 영상 신호를 출력하기 위해서 변화해야 되는데 패턴을 추적을 해봤을 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신호가 동일한 패턴을 가지고 LCD 쪽으로 연결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RGB가 될 거고요. 제 왼쪽 부분은 뭐 싱크라든지 아니면 클럭을 사용하는 그런 신호인 것 같습니다. 일단 싱크 신호는 하단 부분에 있는 컴포지트 신호를 사용하면 되니까 이런 부분을 해서 RGB를 일단 연결해서 화면이 출력이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RGB 쪽으로 배선은 완료가 되었고 전원을 넣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CD는 이렇게 빛이 들어오면서 전원이 들어온 건 확인되었는데 화면이 들어오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PC엔진 GT의 경우에는 직접 연결했을 때 입력되는 레벨 신호가 좀 낮아서 출력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중간에 앰프를 넣어서 좀 더 신호를 확장을 시킨 뒤에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RGB 앰프를 준비를 해봤고요. 연결이 된 상태입니다. 전원을 넣어보도록 하죠. 네, 화면이 이렇게 출력이 되었고요. 일단 현재 신호가 조금 세게 출력이 되고 있기 때문에 화면이 좀 지나치게 밝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항을 연결을 해서 좀 화면 세기를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상적으로 출력이 될 것 같고요. 어느 정도 화질이 출력이 되는지도 한번 확인해 볼까 합니다. 현재 RGB 앰프에 이렇게 저항을 추가를 해서 출력 레벨을 조금 낮춰준 상태입니다. 아까 전보다 훨씬 더 보기 좋은 화면이긴 한데 개인적인 느낌이지만 RGB를 개조했을 때만큼의 화려한 색감이라든지 선명한 화질은 아닌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컴포지트에 가까운 출력인 것 같습니다. 이 호환기에서 아무래도 제대로 된 RGB를 출력할 것 같지는 않고요. 이 호환기에서 컴포지트 신호를 RGB 형식으로 변환을 해서 이 LCD를 사용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은 실망스러운 화질이긴 한데 순정 상태의 이런 화질보다는 훨씬 더 뛰어나기 때문에 개조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화면 출력 개조는 완료가 되었고 케이스 닫은 뒤에 가볍게 테스트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X에 대한 개조가 끝이 났고 이제 테스트를 해볼 시간입니다. 이렇게 테스트하는 순간 완전 기분이 좋은데요. 이번 개조도 문제없이 불량품을 많이 생산하지 않고 무사히 끝났구나 라는 생각에서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게임이 이제 슈퍼마리오를 테스트를 해볼 테고요. 이전에 이제 LCD와 비교했을 때 확실히 이렇게 위에 상단에 있는 글자들이 보인다는 것도 알 수가 있고요. 게임 플레이하는 것도 문제없이 될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조작도 이렇게 잘 되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휴대용으로 언제 어디서든 패미콤 게임을 즐길 수 있겠죠. LCD DRV를 활용했기 때문에 밝기 조절이 가능한데요. 이런 식으로 하단에 브라이트 부분을 올리게 되면 점점 밝게, 그리고 왼쪽으로 올리면 점점 어둡게 표시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게임에 맞게끔 밝기 조절을 해가면서 즐길 수 있겠죠. 네, 이렇게 간단하게 게임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내부에 포함되어 있는 LCD DRV가 RGB 출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활용할 방법이 없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런 점에서 딱 떠오른 것이 뭐냐? 처음에 제가 이 게임기를 봤을 때 기대를 했던 부분이 있죠. 바로 이 RGB 출력과 비슷해 보이는 이 단자, 이 단자를 활용을 해볼 방법이 없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단자를 활용을 해서 출력이 아닌 RGB 입력을 받게 해서 내부에 포함되어 있는 LCD DRV를 활용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기존의 같은 경우에 출력 부분이었지만 이 부분을 입력으로 바꾸고, 그리고 우측에 있던 입력 부분은 출력으로 변환을 하게 되면서 패미컴 게임을 TV로 출력, 그리고 여러가지 콘솔 게임 RGB를 입력받아서 휴대용 모니터로도 활용할 수 있게끔 한번 개조를 해봤습니다. 현재 게임X에 슈퍼마리오 꼽혀진 상태고 이런 식으로 플레이도 가능한 상태가 되겠는데요. 여기서 외부 입력이 되어 있는 플스1을 전환을 하려고 하면 좌측 하단에 있는 LCD 버튼을 누르면 간단하게 이렇게 전환이 가능하게 됩니다. 물론 내부에 포함되어 있는 사운드도 외부 입력과 내부 입력이 이렇게 전환이 되겠고요. 필요에 따라서 패미컴 그리고 외부 입력으로 간단하게 전환이 됩니다. 네, 이상으로 휴대용 패미컴 게임기인 게임X에 대한 개조를 한번 해봤고요. 이번 개조를 하게 되면서 내부에는 아주 비싼 재료가 되는 이제 LCD DRV를 넣게 됐는데
LCD 디아블로 같은 경우에는 휴대용 게임기를 개조할 때 많이 사용이 되고, 특히나 이제 RGB를 활용한 개조로서 유명한 이제 부속기기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패미컴에만 사용되긴 좀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외부 입력을 활용할 수 있게끔 개조를 해봤고요. 혹시나 이제 게임X를 개조를 하신다든지 이런 LCD 디아블을 활용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시청 감사합니다.